급식실 조리사 은옥.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교장의 귀 뒤 아들에게만 있던 그 점이 보였습니다. 교장님, 혹시 윤재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 큰 벽이 그녀를 가로막는데,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공립고등학교,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급식실이죠. 김은옥은 오늘도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 학교 정문을 통과합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지만 은옥은 고개만 살짝 숙인 채 급식실로 향합니다.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새벽엔 누구나 조용해지는 법이니까요. 급식실 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어젯밤 소독약 냄새와 스테인리스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섞여 있죠. 은옥은 낡은 사물함에서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고무장갑을 낍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인 손, 62년을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그 손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손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밥을 지어왔으니까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날이구나. 은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커다란 솥 앞에 섭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손질하고 육수를 부어 불을 켭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깹니다. 은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 깨져도 사람 마음만은 안 깨지면 좋겠어. 이 말은 은옥이 평생 지켜온 신념 같은 겁니다. 세상에는 깨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릇도 깨지고 약속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죠. 하지만 은옥은 적어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겁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20살에 공장에 취직했고 25에 미혼모가 되었죠.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은옥은 홀로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월세방을 구하려니 돈이 모자랐죠. 매일 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유값도 제때 내기 어려웠고 병원비는 언제나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공장 라인에서 일하던 박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은옥보다 몇 살 어렸지만 어딘가 야무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도 또박또박했죠. 그날 미란은 은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아이 키우기 힘들죠?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좋은 집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은옥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배고파 우는 아이를 보며 은옥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란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은옥은 미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미란은 은옥을 어느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는데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은옥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은옥은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미란이 옆에서 괜찮아요. 그냥 사인만 하면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재훈이는 은옥의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붉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은옥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재훈아, 엄마보다 더 좋은 데서 자라렴. 행복해야 해. 하지만 아이를 보낸 뒤 은옥은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란에게 물어봐도 잘 지내고 있대요 하는 대답뿐이었죠. 그러다 미란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그만뒀고 은옥은 아들의 소식을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은옥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입양 동의서가 아니라 불법 브로커에게 아이를 넘기는 계약서였다는 사실을요. 그 일이 있은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은옥은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5년 전 이 학교 급식실에 취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든 일은 못하게 되었지만 밥은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은옥은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이도 지금쯤 어디선가 밥을 먹고 있겠지.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실은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은옥은 배식대 뒤에 서서 한 명 한 명에게 반찬을 담아줍니다. 어떤 아이는 이모, 김치찌개 국물 많이 주세요 하고 웃으며 말하고 어떤 아이는 무뚝뚝하게 식판만 내밀죠. 은옥은 그 모든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 아들도 저렇게 컸을까? 저렇게 밥을 먹고 있을까? 저렇게 웃고 있을까? 급식실 일은 단조롭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반복하죠. 하지만 은옥은 이 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습니다. 학생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 빈 식판을 들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 은옥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퇴근 후 은옥은 반지 하방으로 돌아갑니다. 좁은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은옥은 그 상자를 열고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 속 아기는 작은 손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왼쪽 귀 뒤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은옥은 이 사진을 3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아직 못 지켜줘서 미안해. 은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형광등은 깜빡거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은옥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은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작은 불씨처럼 가슴 한쪽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사진을 상자에 도로 넣고 불을 끕니다. 내일도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하니까요. 하지만 잠들기 전 은옥은 작게 속삭입니다. 언젠가는 꼭 만나자, 재훈아. 엄마가 너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그렇게 은옥의 평범한 하루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은옥은 아직 모릅니다. 곧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 변화가 30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월요일 아침, 은옥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급식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조리사 순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은옥 언니 들었어요? 오늘 새 교장 선생님 오신대요. 은옥은 앞치마를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 교무실에 공고문이 붙었던 걸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은옥에게 교장이 누가 오든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급식실은 언제나 급식실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 교장 선생님이 엄청 젊으시대요. 35살이라던데 서울교육청 역사상 최연소 교장이래요.
순자의 말에 은옥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35살이라니 자신의 아들 또래였습니다. 은옥은 문득 재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재훈이도 지금 35살이겠죠.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까? 혹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은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김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급식실 직원들도 뒤쪽에 서서 신임 교장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은옥은 멀리서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교장으로 부임한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은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재민, 윤재민, 윤재민. 은옥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흔한 이름일 뿐이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재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아원. 그 단어가 은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옥은 윤재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옥의 시선은 윤재민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윤재민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은옥은 그것을 봤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붉은 점 하나. 은옥의 손에서 순간 식판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은옥을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은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은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은옥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옥의 눈은 여전히 단상 위 윤재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점. 재훈이도 그랬는데.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은옥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은옥은 확신했습니다. 그 점의 위치, 그 크기, 그 모양. 30년 전 은옥이 매일 보던 그 점과 똑같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은옥은 힘겹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나 봐. 하지만 은옥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급식실로 돌아오는 내내 은옥은 윤재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귀 뒤에 붉은 점. 혹시, 정말 혹시 그 사람이 재훈이일까요? 하지만 곧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귀 뒤에 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은옥은 평소처럼 반찬을 담아주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몇 번이나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옥은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을 때
교장실 쪽에서 윤재민이 걸어왔습니다. 윤재민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급식이 맛있냐고,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옥은 배식대 뒤에서 윤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윤재민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옥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민이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은옥과 윤재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식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윤재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옥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다들 잘 먹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은옥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윤재민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은옥은 윤재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윤재민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은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훈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은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은옥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옥은 퇴근 후에도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교장실이 있는 본관 건물 앞을 서성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윤재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은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본관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은옥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시 교장님이 제 아들인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은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민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윤재민과 은옥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윤재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급식실 조리사님. 무슨 일이세요? 은옥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윤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민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옥은 그 자리에 서서 윤재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훈아, 정말 내가 맞니? 그날 밤 은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윤재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귀 뒤에 붉은 점, 따뜻했던 목소리,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옥은 상자 속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재훈이의 귀 뒤, 그 정확한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은옥은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하는 마음.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그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옥은 조심스럽게 윤재민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멀리서 윤재민이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퇴근 시간을 일부러 늦춰 교장실 불이 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은옥은 자신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 은옥은 폐급식장 창고로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였는데 몇 년 전 급식실을 새로 지으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식기들과 고장난 조리기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은옥은 구석구석 청소를 하다가 선반 뒤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판지 상자였는데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신문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대부분 학교 관련 기사였는데 오래된 졸업식 사진이나 행사 안내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쪽에서 은옥은 낯선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날짜는 1993년 12월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옥은 신문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큰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보육원 화재, 아기 12명 사망, 일부는 행방불명.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3년. 재훈이를 보낸 바로 그 해였습니다. 은옥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몇몇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옥은 명단을 따라 손가락을 내렸습니다. 김모, 이모, 박모, 최모 모두 성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명단 맨 아래쪽 은옥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윤재훈, 당시 5세. 은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재훈. 재훈이었습니다. 은옥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은옥은 신문을 꼭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아, 내가 그 불 속에 있었던 거니?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실종자는 총 5명이었고 그중 3명은 나중에 발견되었지만 2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옥은 신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은옥은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와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퇴근한 뒤였습니다. 은옥은 교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옥은 문을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윤재민의 목소리와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옥은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장님, 과거 기록은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성철 씨, 저는 제 과거를 알고 싶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왜 제가 고아원에 있었는지. 윤재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은옥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건 교장님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최성철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은옥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교장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교장님, 지금 교장님의 위치를 생각하세요. 과거를 들춰내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옥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모퉁이 청소 도구함 뒤로 몸을 숨긴 은옥은 숨을 참았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은옥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30년 전 재훈이를 데려간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박미란은 교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성철이 나왔습니다. 교감님, 무슨 일이세요?
교장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요. 박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에게는 그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미란이 교장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옥은 도구함 뒤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란이 내가 여기 있었어? 내가 교감이야? 은옥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박미란이 바로 이 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교감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은옥은 교장실 문을 노려봤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옥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재민이 재훈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신문에 적힌 윤재훈이라는 이름, 귀 뒤에 붉은 점, 고아원 출신이라는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박미란의 존재.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반지하방 책상에 앉아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윤재훈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재훈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은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미란도 있고 최성철이라는 비서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재훈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증명해 보일게. 은옥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은옥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란이 이 학교 교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은옥은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박미란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박미란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고 점심시간에는 교장실 근처를 자주 오갔습니다. 은옥은 박미란을 멀리서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박미란은 은옥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훈이는 보육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화재를 겪었습니다. 미란아, 너는 그때 뭘 알고 있었던 거니? 재훈이가 불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았니? 은옥은 속으로 수없이 물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박미란은 이제 교감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은옥은 그저 급식실 조리사였습니다. 은옥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금요일, 은옥은 또다시 폐급식장 창고로 갔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은옥은 지난번 발견한 상자 주변을 다시 뒤졌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선반을 옮기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벽 틈새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는데 봉인 테이프가 반쯤 뜯어져 있었습니다. 은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보육원 명단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듯한 필체로 아이들 이름과 입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옥은 명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윤재훈, 입소일 1993년 6월 15일, 입소 당시 나이 5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3년 6월.
은옥이 재훈이를 박미란에게 맡긴 바로 그달이었습니다. 은옥은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름 부분이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메모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신원 확인 불가 아동 처리 방안 이름 변경 후 재입양 추진, 과거 기록 삭제. 은옥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이름 변경, 과거 기록 삭제. 그렇다면 윤재훈이 윤재민으로 이름을 바꾼 걸까요? 화재 사건 이후 혼란 속에서 신원이 뒤바뀐 걸까요? 은옥은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재훈아, 그래서 내가 내 엄마를 찾을 수 없었던 거구나. 내 이름까지 바뀌어 버렸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은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박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김은옥 씨? 박미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은옥은 서류를 뒤로 숨기며 일어섰습니다.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요? 손에 든 건 뭡니까? 박미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미란은 은옥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본 박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죠?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란은 서류를 꽉 쥐고 은옥을 노려봤습니다. 김은옥 씨, 이게 뭔지 아세요? 알아요. 은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적힌 윤재훈. 그게 내 아들이에요. 30년 전 당신이 데려간 내 아들. 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박미란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들은 입양 갔어요. 좋은 집으로요. 거짓말 마요, 미란 씨. 아니, 박미란 교감. 내 아들은 보육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이 났죠. 신문에 다 나와 있었어요. 은옥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내 박미란에게 내밀었습니다. 박미란은 신문을 보더니 휙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일은 잊으세요, 김은옥 씨. 박미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잊으라고요? 내 아들을 어떻게 잊어요? 은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미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미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게 모두를 살린 길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김은옥 씨는 몰라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화재가 나고 아이들이 죽고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원장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고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박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30년 동안 숨긴 거예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사건은 불법 입양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밝혀지면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을 거예요. 저도 원장도 그리고 박미란은 말을 멈췄습니다. 은옥은 박미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누가 더 있었어요? 박미란은 은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를 들춰내면 아무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당신 아들도 저도 아무도요. 내 아들이요? 그럼 정말 윤재민 교장이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은옥의 질문에 박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란은 서류를 꽉 쥐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은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훈아,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니? 은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은옥은 더 큰 벽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라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은옥과 재훈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은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고 앞치마를 털었습니다. 은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이제 더 확실해졌잖아. 재민이가 내 재훈이라는 걸. 은옥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록 박미란이 막아서더라도, 비록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은옥은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은옥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박미란과의 대면 이후 은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윤재민을 만나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은옥은 며칠 동안 용기를 모았습니다.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믿어줄지. 월요일 오후 은옥은 점심 배식을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동료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 가요? 설거지 아직 안 끝났는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 은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은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장실에 가서 아들이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하지만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은옥은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은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재민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옥을 보자 윤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 급식실 조리사님. 무슨 일이세요? 은옥은 입술을 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러세요. 앉으세요. 윤재민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은옥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윤재민은 온화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급식 관련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윤재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윤재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재민은 천천히 책상에 손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은옥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윤재민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이름이에요. 윤재민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5살 때 보냈어요. 좋은 집으로 간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보육원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이 났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윤재훈이라는 이름이 실종자 명단에 있었어요. 윤재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윤재민은 사진을 은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기가 입고 있는 옷,
그 표정, 모든 게 은옥이 간직한 사진 속 재훈이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 옷, 제가 직접 만들어 입힌 거예요. 은옥은 흐느꼈습니다. 윤재민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윤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성철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최성철은 은옥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은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성철은 윤재민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교장님,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교장님 신분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성철 씨, 지금 무슨... 교장님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최성철의 말에 윤재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옥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제 아들 귀 뒤에는 붉은 점이 있었어요. 왼쪽 귀 뒤 정확히 이 위치예요. 은옥은 자신의 귀 뒤를 가리켰습니다. 윤재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최성철은 은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세요. 교장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은옥은 최성철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최성철은 은옥을 교장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은옥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아, 재민아. 은옥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교장실 안에서는 윤재민과 최성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님, 그 여자 말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성철 씨, 귀 뒤의 점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 여자는 제가 교장실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느껴요.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복도에 앉아있던 은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교장실 문을 다시 노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문고리를 잡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옥은 급식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은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도 국자를 씻으면서도 은옥은 윤재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옥은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때 사물함 안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은옥 조리사는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사유는 교장에게 부적절한 접근 및 업무 방해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옥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해고 통보였습니다. 은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용기,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은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은옥은 천천히 일어나 급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은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은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 재훈이가 있었습니다. 은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재훈아. 엄마가 또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은옥은 눈물을 닦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비록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은옥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은옥은 며칠 동안 반지 하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재훈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옥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윤재민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최성철이 막아서고 있었고 박미란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은옥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은옥 씨,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옥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박미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은옥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미란은 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 금이 간 벽지, 습기 냄새. 박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미란은 은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뭐라고요? 학교 그만두지 마세요. 제가 해고 처리 취소시킬게요. 은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김은옥 씨. 3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라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으니까요. 박미란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은옥은 박미란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미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불법 입양 브로커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몰래 미혼모들의 아이를 받아 넘기는 일을 했죠. 돈이 필요했어요. 가난했고 동생들 학비도 벌어야 했고. 은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들 재훈이를 받았을 때 저는 좋은 집으로 보낼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보육원으로 갔어요. 제가 아이들을 넘긴 중간업자가 서류를 조작해서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그럼 당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보육원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곳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아이들이 울부짖고 소방관들이 뛰어다니고 박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불길 속에서 재훈이를 봤어요. 연기에 휩싸여 기침하는 재훈이를. 저는 재훈이를 구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소방관이 저를 막았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은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재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소방관이 재훈이를 구했어요. 재훈이는 살았어요. 하지만 화상을 입었고 충격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보육원 원장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곤란했으니까요. 박미라는 서류 봉투를 은옥에게 건넸습니다.
원장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과거 기록도 지웠어요. 재훈이는 그렇게 재민이가 됐어요. 은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윤재훈이라는 이름 옆에 줄이 그어져 있고 윤재민이라고 새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한 일이 드러나면 감옥에 갈 거라는 생각에 도망쳤어요. 공장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갔어요. 박미라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꿈에 재훈이가 나타났어요. 불길 속에서 저를 부르는 재훈이가. 저는 속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에 들어갔어요.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했고 교사가 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죄를 씻고 싶었어요. 은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학교로 간 거예요? 우연이었어요. 아니,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5년 전 교감으로 발령받았을 때 저는 몰랐어요. 새로 부임한 교장이 재훈이일 거라고는. 박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재민 교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알아봤어요. 귀 뒤에 점을 보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재민 씨는 과거를 모르고 있었고 저는 비겁했어요. 은옥은 박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재민이가 알아야 해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박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제가 도울게요. 최성철을 설득할게요. 재민 씨에게 진실을 말할게요. 최성철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막는 거예요? 박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성철은 윤재민 교장의 후견인이에요. 재민 씨가 고아원을 나온 뒤 최성철이 재민 씨를 키웠어요. 학비도 대주고 취직도 도와줬죠. 하지만 최성철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목적이요? 재민 씨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재민 씨가 교장이 되면 자신도 권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최성철은 재민 씨의 과거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불법 입양 화재 사건, 이런 게 알려지면 재민 씨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신의 계획도 무너지니까요. 은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재민이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최성철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박미라는 은옥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은옥 씨, 함께해요. 재민이에게 진실을 알려줘요. 그게 재민이를 위한 길이고 우리가 속죄하는 길이에요. 은옥은 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재민이를 위해서. 박미란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로 나오세요. 제가 해고 처리를 취소시킬게요. 그리고 재민 씨를 만날 기회를 만들게요. 박미란이 방을 나간 뒤 은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은옥의 마음에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미란이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은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재훈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옥은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박미란의 약속대로 해고 처리가 취소되었고, 은옥은 급식실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은옥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안에 윤재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박미란이 급식실로 찾아왔습니다. 박미란은 은옥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교장실로 오세요. 제가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내내 은옥은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5시가 되었습니다. 은옥은 앞치마를 벗고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퇴근한 뒤였습니다. 교장실 앞에 섰을 때 은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박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옥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장실 안에는 윤재민, 박미란, 그리고 최성철이 있었습니다. 최성철은 은옥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교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 사람을 불렀습니까? 박미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철 씨,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무슨 진실 말입니까? 최성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박미란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교장님, 이걸 보세요. 당신의 진짜 과거입니다. 윤재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오래된 병원 기록과 보육원 서류가 나왔습니다. 윤재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의 원래 이름은 윤재훈이었어요. 1993년 보육원 화재 사건 당시 당신은 5살이었어요. 화재 이후 혼란 속에서 당신의 신원이 바뀌었고 이름도 재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재민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최성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교장님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박미라는 최성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철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재민 씨의 진짜 과거를. 하지만 숨겼죠.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재민이 고개를 들어 최성철을 바라봤습니다. 성철 씨, 정말입니까? 당신이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까? 최성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민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왜 숨겼습니까? 교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가 드러나면 교장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윤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교장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미란이 은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은옥 씨, 이제 말씀하세요. 은옥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재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교장님, 아니, 재민 씨, 당신의 친어머니는 저예요. 교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재민은 은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최성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교장님, 이 여자 말을 믿지 마세요. 증거도 없이. 박미란이 최성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입양경위 문서와 보육원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박미란은 은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옥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재민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재훈이를 보내기 전날 찍은 거예요. 이 옷도 제가 직접 만들어 입혔어요. 윤재민은 자신의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각도만 다를 뿐 같은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귀 뒤의 점.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윤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 재훈이는 왼쪽 귀 뒤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윤재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윤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성철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입양경위 문서와 유언장 사본,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교장님의 경력에 치명적입니다. 박미란이 서류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재민 씨의 인생이에요. 최성철이 박미란을 밀쳐내려는 순간 은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서류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건 내 아이 인생이에요. 최성철이 은옥을 밀쳐냈습니다. 은옥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미란이 책상 위에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박미란은 윤재민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교장님, 이게 진실이에요. 당신의 친어머니 이름은 김은옥입니다. 윤재민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위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생모 김은옥, 생년월일 1963년 3월 21일. 윤재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교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재민은 천천히 은옥을 바라봤습니다. 은옥은 바닥에 앉은 채 윤재민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재민은 천천히 은옥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은옥 앞에 앉았습니다. 윤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예요? 은옥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아들이야. 윤재민은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재민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은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옥은 윤재민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은옥은 윤재민의 등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재훈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너를 보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최성철은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최성철은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미라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라는 조용히 교장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은옥과 윤재민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 30년의 그리움, 30년의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민은 최성철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최성철은 학교를 떠났고 더 이상 윤재민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라는 자신의 과거를 교육청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처벌을 받을 각오였지만 시효가 지났고 자수한 점을 인정받아 경미한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식실 한쪽에 작은 사무실이 만들어졌고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영양복지 고문 김은옥. 윤재민이 직접 만든 자리였습니다. 은옥은 더 이상 배식대 뒤에서 국자만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영양 상담도 하고 급식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은옥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이 은옥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윤재민은 어김없이 급식실에 들렀습니다. 학생들 틈에 섞여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은옥이 반찬을 담아주면
윤재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예요, 어머니?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두부조림이란다. 은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식 조리사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재민은 은옥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은옥은 아들이 사는 공간을 둘러보며 뭉클해졌습니다. 책꽂이에는 교육 관련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벽에는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윤재민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윤재민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윤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들어 윤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불길 속에서도 그 노래만 기억났어요.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엄마였구나. 엄마가 불러준 노래 기억나세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윤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무서웠던 그날 밤, 그 노래만이 위로가 되었던 기억. 윤재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어딘가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은옥은 윤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재훈아. 엄마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재민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윤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엄마도 속았고, 엄마도 고통받았어요. 은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민은 은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3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학교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미란이 주도하여 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옥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졸업식 날, 은옥은 강당 뒤편에서 식을 지켜봤습니다. 윤재민이 단상에 올라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재민의 목소리는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찾던 것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윤재민은 은옥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뒤편 벚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년 봄에는 같이 여행 가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가 재훈이를, 아니,
재민이를 처음 안았던 그 병원도 가보자. 윤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은옥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엄마, 매일 점심때마다 엄마 밥 먹으러 올게요. 평생 그럴 거예요. 은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엄마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은옥은 윤재민의 팔짱을 꼈습니다. 윤재민은 은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이야기를. 은옥은 창문 너머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자라줘서 고마워, 내 아들아. 윤재민은 은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벚꽃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은옥의 마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을 은옥은 마침내 되찾았습니다. 그것도 훌륭하게 자란 모습으로. 은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너를 잃은 건 내 죄였지만 지금 너를 얻은 건 내 용기였어. 그렇습니다. 은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은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씨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되어 은옥과 윤재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옥과 윤재민의 새로운 시작도 함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손을 꽉 잡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